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 겨우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쑥쑥 쑤시고 아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꺾어지지도 않아요. 너무 다리가 무릎도 아프고 팔도 붓고 아주 온몸이 다 풍선이 돼갖고 일어나야 되니까 살 수가 있어야지.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언제였는지 이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는데요. 몸이 아픈 뒤론 만사가 귀찮아져 끼니를 거르는 일도 다반사. 그래도 오늘은 늦게나마 점심을 먹으려는데 아우 손 싫어. 또다시 시작된 통증.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겨울에는 이렇게 조금 찬물에 손이 닿으면 쥐가 나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이게 혈액순환 문제인지 어쩐지 이렇게 아우 너무 아파요. 이렇게 통증이. 평범한 일상조차 불가능한 상황. 그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우려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단촐한 밥상. 밥과 찌개, 젓갈류. 순영 씨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나쁘다고 해서 못 먹게 하면은 다 먹을 게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식습관대로 그냥 먹어요. 불쑥불쑥 나타나는 통증 외에도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소화불량,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밀려오는 피로감이었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건강이 악화된 걸까요? 한 20몇 년 정도, 한 25, 6년 정도 됐어요. 몸에 염증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종기가 난다고. 몸 이곳저곳에 나타난 염증의 흔적들. 계속된 독소의 공격에 하루하루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바지를 못 입을 정도 이렇게 제들에서 쫙 났고 겨드랑이 이런데 이 부분 이렇게만 상체만 그렇게 많이 나요. 남들보다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여겼던 젊은 시절. 순영 씨에게 건강 관리란 늘 뒷전이었죠. 리듬이 깨지는 생활을 많이 했어요. 식사도 제때 하지 못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자꾸 속옷에 피가 조금씩 묻어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자궁암으로 판정이 나서 수술 받고 갑상선암 진단 받고 또 아파요 배가.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쓸개 절제술을 받았죠. 42세에 자궁암 수술로 시작해 47세에 갑상선암 수술, 그리고 1년 뒤 쓸개 절제술까지 독소와의 전쟁에서 매번 참패했던 그녀. 그런데 독소의 공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하려고 하면 이 밥솥을 들면 이렇게 툭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밥 못하겠어요 하고 침대에 가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또 밥을 하고 그게 반복이 돼서 병원에를 갔는데 뇌에 이상 소견이 있으니까 빨리 신경과를 가라는 거예요. 뇌동맥류라는 질환이 있으신데 이게 터지면 병원에 오다가 쓰러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생사를 오가는 대수술을 또다시 견뎌야 했던 순영 씨. 그녀를 위기에 빠뜨린 뇌동맥류는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 걸까요? 중년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뇌동맥류는 뇌혈관벽 일부가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오는 질환으로 뇌혈관벽이 약해짐으로써 갑자기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뇌 속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립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게 되면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고 3분의 1은
후송 중 또는 입원 중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고 회복한다 하더라도 언어장애, 사지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큰 수술도 이겨낸 그녀지만 살기 위해서 한 움큼의 약을 먹어야 할 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뇌동맥류 수술하고 먹는 약, 다 통증, 염증, 뭐 이게 뇌 이런 종류 다 온몸 안 아프게 먹는 약인데 그래도 아파요. 하루빨리 염증의 공격이 멈추길, 그래서 더 이상 먹는 약이 늘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단단히 무장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그녀. 얼어 죽을까봐 입어야 해요. 어딜 가나 했더니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데요. 아유, 진짜. 아픈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오른 이곳은 순영 씨만의 작은 정원입니다. 이 추운 날은 이렇게 해야 되고 머리도 감싸줘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 그래요. 내 수술하고 나서.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얘네들 보는 쯤에 얘네들 낮에 이렇게 싸매고 와서 물 주고 뭐 밥 해 먹고 그냥 그거가 일상이에요. 작지만 생명력 강한 다육식물을 돌보며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는 그녀입니다. 균이 안 받아도 꽃 피우고 다 이렇게 있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래도 이래도 아픈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배고파서. 한때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지금은 옥상에 올라오는 것도 버거워진 순영 씨. 대체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덕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바삐 살았나 봐. 그냥 여유롭게 살았으면 좀 세월이 천천히 갔을 텐데. 염증성 통증과 종기, 그리고 뇌혈관 악화로 수술까지 해야 했던 최순영 씨.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지 활성산소 자가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최순영 씨의 활성산소 수치는 매우 높은 단계로 관리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최순영 씨는 40대에 갑자기 나이살이 찌면서 만성 피로와 염증성 질환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40대, 이 숫자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져 체내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로 일명 마스터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라이신, 글루타민, 시스테인 이렇게 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생성되지만 특히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불리는 간에서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는 20대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40대에 급감하며 10년마다 15%씩 감소하게 됩니다. 체내 글루타치온 함량의 감소는 곧 활성산소의 증가로 이어져 노화를 앞당기고 질병을 부르는데요. 따라서 부족한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내 글루타치온 농도를 40대, 50대, 60대 이후에도 적정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노화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